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글 쓰는 펜이겠죠. 그런데 동물을 가두는 우리도 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혀 다른 뜻인데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펜이라는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에 숨겨진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은 펜 하면 그냥 글씨 쓰는 도구,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 단어가 한쪽에서는 창조의 도구가 됐다가 또 다른 쪽에서는 구속의 상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펜이 가진 이 놀라운 이중성.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펜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창작의 도구잖아요. 펜이나 만년필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동물을 가두는 울이나 울타리를 뜻해요. 와, 창조와 구속.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한 단어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에서 쓰이는 거죠. The sheep are kept in a small pen. 양들이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둔다는 느낌, 이 우리라는 의미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펜의 가장 익숙한 의미죠. 바로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이게 단순히 글을 쓴다는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펜다운입니다. 뜻은 적어놓다예요. 우리가 보통 write down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뜻은 거의 비슷한데 펜다운은 그냥 적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나 소중한 기억 같은 걸 사라지지 않게 딱 기록해둔다는 조금 더 문학적이고 진지한 느낌이 있어요. 예문으로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He quickly penned down the idea before he forgot the crucial details. 한국어로는 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기 전에 아이디어를 재빨리 적어놓았다. 어때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막 날아가려는 생각을 붙잡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느낌 오시죠? 다음은 펜네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필명이죠. 작가들이 자기 본명 말고 따로 쓰는 이름이잖아요. 왜 쓸까요? 보통은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작가로서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죠.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The famous novelist used a pen name early in her career to separate her public life from her writing. 해석하면 그 유명 소설가는 활동 초기에 공적인 삶과 글 쓰는 삶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명을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펜팔. 이것도 익숙하죠? 맞아요. 펜팔 친구. 예전엔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이게 그냥 편지만 주고받는 친구가 아니고요. 보통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문화나 언어를 배우고 교류하는 그런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Having a pen pal in a foreign country can be an excellent way to practice a new language. 외국에 펜팔 친구를 두는 건 새로운 언어를 연습하는 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 아닌가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펜이 들어간 표현들을 봤고요. 이제는 진짜 펜 그 자체, 그러니까 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좀 격식 있는 펜, 우리가 맨날 쓰는 펜, 그리고 심지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구까지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펜도 참 다양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할 때 쓰는 고급스러운 파운튼 펜, 바로 만년필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그냥 막 편하게 쓰는 볼포인트 펜, 볼펜이 있죠. 그러니까 만년필은 격식을, 볼펜은 실용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년필이 가진 이 특별한 느낌은 이럴 때 딱 드러나죠. He received an expensive fountain pen as a graduation gift from his grandfather. 그는 할아버지께 졸업 선물로 비싼 만년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선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만년필입니다. 자, 그럼 펜나이프는 뭘까요? 펜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주머니 칼, 그 작은 접이식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에 펜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옛날에 깃털로 만든 펜, 퀼펜이라고 하죠. 그 펜촉을 뾰족하게 깎을 때 쓰던 칼이라서 펜나이프가 된 거예요. 와, 단어 하나에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 요즘은 뭐 깃털펜을 깎을 일은 없으니까 보통 연필 깎을 때 많이 쓰죠. He used his penknife to sharpen the pencil before sketching the landscape. 그는 풍경을 스케치하기 전에 주머니 칼로 연필을 깎았다. 이런 식으로요. 쓰임새는 바뀌었는데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참 재밌는 경우죠? 자, 이제 펜을 그냥 물건으로만 보지 말고요. 좀 더 큰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펜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까 그 펜나이프로 깃털펜을 깎아서 글을 쓰던 그 작은 행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는지 바로 사상과 무력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표현 중에 under the pen of라는 게 있어요. 직역하면 주의 펜 아래에서인데 이게 주가 썼다, 주가 저술했다는 뜻의 아주 격식 있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written by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글을 쓴 사람의 권위나 창작의 힘을 딱 강조해주는 느낌을 주죠.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보면 느낌이 딱 와요. The revolutionary pamphlet was published under the pen of a mysterious anonymous author. 그 혁명적인 소책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작가가 쓴 것으로 출판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뭔가 글쓴이의 존재감을 딱 부각시켜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드디어 펜이 가진 힘을 단 한 문장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와,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짧은 문장이 가진 그 엄청난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글과 지식,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즉 사상의 힘이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이 한 문장이 전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펜의 강력한 힘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 다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펜의 또 다른 의미. 바로 동물을 가두는 우리라는 뜻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피그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그는 돼지, 펜은 우리. 합치면 맞아요. 돼지 우리예요. 펜이 우리라는 뜻으로 쓰인 아주 확실한 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실제 돼지우리보다는 비유적인 뜻으로 훨씬 많이 쓰여요. 바로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말할 때요. 마지막 예문이 아주 실감납니다. His storm room was such a pigpen that he could barely find his books. 그의 기숙사 방은 완전 돼지우리 같아서 책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상을 기록하는 도구였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저분한 방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오늘 펜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채로운 세계를 여행해 본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